자, 학생부 기록 알아보기. 학생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가장 중요한 거. 촬영되고 있으니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 알겠지? 가장 중요한 거는 6, 7, 8, 9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부에서는 9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부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0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5번하고 4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격증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6, 7, 8, 9가 중요하다. 6번은 어떤 것이냐? 따라해봐. 자동공지. 자동공지는 뭐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네 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과학습할 상황에서 보면 세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류가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어. 평가되어지는 게 없어. 평가되는 기준 없어. 그리고 또 이것이 정량적으로 100점 만점에 90점짜리 학생부, 이건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학생부, 이런 게 있다 없다? 없어. 학생부를 최대한으로 내가 했던 활동을 정성적으로 기입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분명 특기사항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지? 선생님한테 가갖고 도서 부분으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솔직히 다른 선생님들, 이거 수업하는 사람들 뭐 컨설턴트 가보면 이런 말 하지. 학생부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치? 아니 학생부를 관리하는데 학생부를 써주는 건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학생한테 어떻게 관리하는지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그냥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자동공진이랑 우리가 학기를 준비하면서 자동공진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했어 안 했어? 했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어떻게 해야지 활동의 부분에서의 잘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줬었죠. 그 다음 독서활동 상황 공통 및 교과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몇 자가 들어가냐면 1000자가 기입할 수가 있어. 근데 교과 부분은 몇 자가 기입할 수 있는 거지? 교과는 500자가 기입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행동 특성이 종합의견. 이 선생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왜? 선생님도 잘하는지라 모든 아이를 다 진짜 다 잘 써주고 싶은데 모든 아이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길고 많게 써줄 수 있을까? 힘들지. 그래서 좀 눈에 띄는 활동, 눈에 학교 임원하는 게 좀 좋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렸죠. 자, 학생부인데요. 여기에서 중요사항이 있었어. 중요사항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돼갖고 다 삭제돼갖고 나가게 되니까. 아시겠지? 자, 그럼 학적사항 지워지죠? 그쵸? 학적사항 지워지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이 3번에서의 출결사항. 무단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3일이, 결석이 3일이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지? 저기 무단이 아니라 저기 질병이나 이런 거 3일 하게 되면은 그것도 하루 쳐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정학 이런 거 있으면 돼, 안 돼? 혹시 있어? 있어. 네, 우리 그치? 한 명. 자, 정학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수상 경력 보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 다 뭐 하게 돼 있지? 기재에서 사라지게 되죠. 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어? 뭐가 빠져 있어? 희망 사회가 빠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이틀이었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엄마하고 학생하고 일치하지 않고 학생도 꿈이 뭐 하고 있지? 변했지. 그래 안 그래? 변했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뭐 물어봐주면 땡큐겠지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부에서 충분히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끔 뭐 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아까도 자소하고 같이 보여주지만 특기 및 흥미 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 서로 같이 연결돼 있다. 유기적 관계. 학생들은 1차적인 어떤 평면적인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이 활동과 이 활동과 이 활동을 가지고 유기적이고 상당히 입체적으로 가요. 실질적으로 엄마하고의 꿈이 맞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어요. 학생이 보니까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꿈이 맞지 않는데 그 맞지 않는 거 어떻게 해결하니?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것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기재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적은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제 학생들을 해서 임의적으로 적은 건데 빨간색 친 것들이 좀 조용하게 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자율활동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자율활동에는 창의적 특색활동, 그리고 학교 행사활동, 그 다음에 자치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율활동에서 그나마 눈에 많이 띄는 게 이런 어떤 학교 행사활동도 띄지만 이 자치활동에서의 어떤 임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해줘야 된다. 그 동아리활동 보면은 동아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분을 하게 되면은 창의적 체험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두 가지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목적으로 따지면 또 어떤 목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 교과와 그치 비교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 했잖아. 자율 동아리지? 그치? 그리고 아우라 영어 토론반 이것도 자율 동아리 학교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냥 학생 스스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아고라 영어 토론 한번 봐보세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쟁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표현하고 영어에 말하기 듣기 토론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죠. 적극적인 뭘 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 대한 심화 활동과 심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필하고 있었던 거죠. 봉사활동은 뭐 나중에 기재되는 따로 실적이 기재되는 건데 보통 몇 개가 기준 시간이 몇 시간이지? 15시간. 그치? 15시간인데 솔직히 100시간 했다고 해서 봉사활동 정말 추천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 당연하지. 뭐 100시간 한다고 해서 뭐 봉사정신이 추천하다고 하면 다 뽑히겠죠. 그냥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기준 시간을 넘기고요. 오버하고요. 그리고 또 한 20시간 정도만 해주면 충분한 것 같아요. 봉사활동 40시간, 50시간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다른 활동에 좀 신경 좀 쓰시는 게 낫겠죠. 진로활동 보면은 뭐 자기가 이제 직업 탐구 그리고 또 직업 인터뷰, 직업 체험 막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기면 그 대학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로활동 이렇게 보시고요. 이 교과학습 발달사항인데요. 점수 보시면은 요 학교마다 들어가는 게 다르죠. 수학, 과학 들어가는 거는 어느 학교에서 들어가니? 이거는 과고. 과고 지원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과거는 수학과 과학이 들어가. 근데 외고처럼 영어 점수만 딱 빼갖고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를 다 낸다는 거지. 다 낸 상태에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수학과 과학만 보는 거야. 이날은 다시 말하면 뭐 하게 되는 거지? 다른 거 하면 보여 안 보여? 보인다는 거지. 물론 거기에다가 이 다른 과목 점수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감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하게 되면서 녀석 봐라 이거 수학과가 아닌데 영어가 D야. 이거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어만 보는 건 어디죠? 외고. 그리고 전체가 보는 건 뭐가 되죠? 그렇죠. 자성. 그래서 각각의 세 분의 특기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영어 보면 이렇게 있는데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면서 해석 예술이 뛰어나다. 잘 써준 거 같니? 아니 못 써준 거지. 글쓰기 능력이 뛰어났는데 그 능력을 발휘한 활동력이 안 나오잖아.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했던 어떠한 그 학생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문학과 비문 해석 능력이 뛰어나대. 그러면 문학이 어떤 거? 비문학이 어떤 장르? 비문학이 혹시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있어? 아니지. 그래서 소질이죠. 그리고 수의 이해도가 높다고 했어. 그럼 수의 이해도가 높으면 정수론을 했다라는 건 뭘 했다라는 거야? 아니 실수 여러 가지 뭐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아니지만 여러 가지 수의 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거. 심화학습은 또 뭘? 과학탐구가 활동의 조작. 그래 요거는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과학탐구 활동에서 얘가 조장을 하면서 어떠한 조장의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탐구 활동은 그 탐구 주제를 어떤 거에 바꿨는지가 적혀있으면 훌륭했겠죠. 영어, 분석주의 논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대. 잘 써준 것 같아, 그치? 근데 뭐야? 뭘 분석하고 뭘 논리적인 사고를 했는지의 사례가 없잖아.
그리고 영어의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에서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나마 이거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수능에서 말하고 있는 이원 목적 분류표에 있는 영어의 평가 요소들을 뭐하고 있는 거야? 써줬으니까 그나마 난 거지 위에 거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활동이나 우리의 거기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잘 나오도록 선생님하고 유기적인 뭘 해? 협조관계, 협력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관리하는 거야. 독서활동 봐볼게요. 아까 인문이라고 했는데 이 인문이 이제 뭘로 바뀐 거지? 공통으로 바뀐 거지, 그치? 공통으로 바뀐 거고 각 선생님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본봉, 난중일기. 이거 난중일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어야지 난중일기인데 이 책은 굳이 글자 수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책들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조금 전략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난중일기나 본봉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그 부분들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있는 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적인 국어교과 수준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써준 거 뭐였냐면 본봉, 김유정, 외, 학교 필독 독서 30권 완독 이렇게 기재되는 학교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작성해주면 분명히 30권 다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도 주는 게 글자 배분에서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의식의 분석, 이야기 파라독스, 이건 뭘까요? 전공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G마저. 그치? 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지식의 깊이와 지식의 넓이를 확장시켜주는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의식의 분석이니까 프로이트의 정신세계 어학과 보상이라는 그 책을 읽었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치? 그럼 이거 무의식의 분석이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요거랑 또 뭐하고 연계시키면 될까? 이기적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기적 유전자 나오면 이 녀석이 계속적으로 의사에 대해서 전공 심화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뭐 했다? 해결해 왔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식의 확장을 했으니까 지식 깊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넓이를 넓혔으니까, 그치? 지식의 깊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플라하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플라하우스는 뭐냐면은 이기적 유전자하고 비슷한 유전학을 가지고 이제 그 통계치를 내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무의식의 분석,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플라하우스 이렇게 되면은 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서의 한 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러한 입체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전공 적합성에 맞는 도서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애니멀 파암스 뭐가 되는 거야? 조지 오웰스의 동물농장이죠. 이 동물농장 되게 많이 읽고 사람들이 많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죠. 근데 원서를 읽었죠. 그래서 원서도 읽혀주는 것이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 관리로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9번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지금 봐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앞에 거 봐봐. 사례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써준 것 같지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 더 잘 써져 있죠. 아이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치? 아이의 액션이 보여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쓰고 싶은 이 아이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의 활동을 근거로 하고 아이의 했던 학습적인 역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핵심 인성 요소는 뭐다? 다 있어.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뭐 해라? 친하게 씨. 그래서 이렇게. 누구야? 학생이야? 예? 이 사람 여기 애들 담임이야.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학교 한 선생님인데 난 되게 존경스러워. 아이들과 이렇게 특히 남학생들이잖아, 그렇지? 남학생들과 어떤 그 소속감과 그리고 또 유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선생님 스스로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교복을 입고 그 학교에는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이 학교의 학생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의 친근감을 유지시키는 것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죠?